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루 일과 속에서 피로가 쉽게 찾아오거나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적을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만나면 20대는 날씬했는데 하며 과거를 회상하곤 합니다. 중년이 된 지금 40대 이후부터는 조금만 먹고 운동을 꾸준히 해도 좀처럼 뱃살이 빠지지 않고 쌓여만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40대 이후는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 운동 길잡이 지금 바로 운동입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체형 고민 중에 뱃살에 대한 가장 많은 고민이 많습니다. 복부지방은 대사증후군과 같은 건강 문제의 1순위로 야기됩니다. 특히 뱃살과 옆구리살로 옷이 잘 맞지 않고 옷태가 안 나와 신경이 쓰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는 운동 부족,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중년 호르몬의 변화 현상으로 근육이 빠지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식사량만 줄이거나 단순히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으로 쉽게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식단 관리와 운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몸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집에 허리둘레를 재는 줄자가 있으면 허리둘레를 측정해보세요. 그럼 일반적인 허리둘레의 평균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나라 기준 평균 여자의 평균 허리둘레는 약 78.6cm이며 남자의 평균 허리둘레는 약 82.9cm입니다. 대한비만학회에 따르면 여성의 허리둘레가 85cm 이상, 남성의 허리둘레가 90cm 이상으로 측정된다면 복부비만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지방은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뉩니다. 피하지방과 내장지방, 그 중에서 내장지방 때문에 복부비만이 매우 위험합니다. 내장지방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당을 올라가게 하며 나아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내장지방이 과다한지 아닌지는 허리둘레 측정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장지방으로 인한 복부비만인 경우 대사증후군인 당뇨, 고혈압, 공복혈당장애, 고중성지방혈증, 낮은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장지방을 감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복부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음식 섭취와 운동에 대한 습관을 규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해야 합니다. 고지방과 고당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단백, 저지방 음식을 중심으로 식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은 복부지방을 감량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달리기, 걷기, 수영 등의 기본적인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감량해주는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도 같이 진행해줘야 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지금 바로 운동에서는 집에서 매트 하나만 있어도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티드 인앤아웃 운동입니다. 복근에 좋은 운동이며 코어 힘이 조금 부족해도 충분히 운동이 가능합니다. 복부의 수착과 이완을 반복해 탄탄한 복부를 만들어줍니다. 하복부 지방 연소와 복직근 강화에 효과적입니다. 의자나 매트만 있어도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운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트에 앉아서 다리를 펴고 손바닥을 엉덩이 양옆 바닥에 짚어주세요. 복부에 힘을 주고 상체는 45도 뒤로 받쳐주세요. 두 다리를 상체를 향해 들어 올리면서 무릎을 구부려주세요.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2에서 3초 유지한 후 다시 무릎을 펴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60초 동안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멀리 다리를 보낼 때는 아랫배나 허리에 강도 높은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복근에 힘을 주고 가슴 쪽이 말리지 않도록 앞으로 내민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리를 당길 때 숨을 내쉽니다. 운동이 끝날 때까지 발이 땅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무릎을 당겼다 펼 때 팔꿈치를 살짝 접어다 펴주며 중심을 잡아주면 허리 통증을 막을 수 있으며 다리가 아닌 복부에 힘이 들어가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따라 하셨습니다. 10초 휴식 후에 다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플랭크 운동입니다. 플랭크는 대표적인 코어 운동으로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운동입니다.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힘을 쓰는 등척성 운동이며 코어를 중심으로 전신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줍니다. 운동을 처음 하시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은 경우 등장성 운동보다는 이런 등척성 운동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체력이나 통증 정도에 맞춰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발은 어깨 너비에 맞춰 벌리고 팔꿈치의 위치는 어깨와 동일 선상에서 맞춰줍니다. 턱을 살짝 당겨주고 팔꿈치를 아래로 밀어내는 힘을 이용하여 견갑골과 등을 평평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해주세요. 60초 동안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운동을 할 때 몸의 중심이 앞뒤로 쏠리지 않게 해주세요. 코어 힘이 약한 분들의 경우 엉덩이가 들리거나 부와 엉덩이가 아래로 처질 수도 있으니 신경 써서 해주세요.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자세가 어렵다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플랭크 운동을 하셔도 됩니다. 골반이 틀어진 분들은 운동 시에 한 발로 버티는 방식의 운동을 하면 좋습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20에서 30초도 버티기 힘듭니다. 시간 나실 때마다 꾸준히 해주시면 코어와 전신의 근력 강화로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잘하시고 계십니다. 10초 휴식 후에 다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러시안 트위스트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따라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옆구리 뱃살을 빼기에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러시안 트위스트는 내외 복사근을 발달시키는 복근 운동으로 상체를 기울여서 복직근을 수축한 상태에서 어깨를 좌우로 회전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운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세워서 몸에서 멀어지게 위치해줍니다. 상체를 뒤로 45도 정도로 기울여줍니다. 복부에 힘을 준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손깍지를 끼고 상체를 좌우로 비틀어줍니다. 60초 동안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체를 회전해 주어야 하고 허리가 굽지 않게 복부 코어에 힘을 주고 복근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러시안 트위스트는 허리에 좋은 운동으로도 좋은 동작이지만 복근에 비해 허리 부담이 가거나 몸통을 돌리는 자세가 불안하다면 다리를 바닥에 붙여서 해주세요. 빠르게 운동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균형을 잡으면서 동작을 하는 것이 코어 근육 강화에 더욱 효과적이고 허리가 약한 분들은 조금씩 횟수와 강도를 높여 단계적으로 허리 근육을 강화해 주어야 합니다. 익숙해지셨다면 적당한 무게로 덤벨이나 물병을 들고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10초 휴식 후에 다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이드 플랭크 운동입니다. 사이드 플랭크 운동은 기본 플랭크 운동과 마찬가지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옆으로 누워서 운동하므로 기본 동작보다 많은 힘이 들어가지만 골반, 허리, 엉덩이 근육이 강화되어서 자세 교정과 요통 완화에 좋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척추 측면 근육과 척추 기립근 근육 강화에도 좋습니다. 운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트 위에서 한쪽 팔꿈치로 바닥을 디디고 몸 전체가 측면을 바라보게 옆으로 눕습니다. 이때 팔꿈치는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어깨 바로 밑에 고정을 합니다. 팔꿈치부터 다리까지 몸 전체에 힘을 주며 골반을 들어줍니다. 최대한 버틴 후 원래 자세로 돌아옵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운동해주세요. 60초 동안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운동 방향마다 30초씩 진행해주시고 익숙해지면 1분씩 진행해주세요. 사이드 플랭크는 기본 플랭크보다 운동 강도가 높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량이 높아 기초 대사량의 증가로 체중 감량에 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코어 강화에 대표적인 운동으로 골반을 감싸는 근육을 포함하여 둥근 척추를 지탱하는 근육, 복부 등에 전반적으로 강화됩니다. 이 운동을 통해 코어 근력을 강화하면 허리 통증 완화시키거나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 운동입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10초 휴식 후에 다음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바이사이클 크런치 운동입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듯한 동작이 생각나는 복근 운동으로 많이 하는 크런치의 응용 운동입니다. 크런치보다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복근, 하복근, 외복사근,
내복사근을 동시에 자극을 주는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복부 근육을 강화하면 체지방을 태우는데 더 효과적인 대사활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입니다. 운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트에 누워 양손으로 머리를 받쳐줍니다. 몸통을 좌우로 비틀며 오른쪽 무릎이 왼쪽 팔꿈치에 닿게 해줍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왼쪽 무릎이 오른쪽 팔꿈치에 닿게 해줍니다. 자전거를 타듯이 좌우로 교차하며 반복해줍니다. 60초 동안 운동 진행하겠습니다. 이 운동을 할 때 다리를 쭉쭉 뻗어주세요. 불필요한 반동이나 흔들림을 최소화합니다. 머리를 과도하게 잡아당기지 않고 복근의 자극을 최대한 느끼면서 합니다. 매일 1분씩 바이시클 크런치를 꾸준하게 하시면 폐살 빼기는 물론이고 11자 복근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운동의 횟수가 중요하지 않고 정확한 자세와 자극이 중요합니다. 이제 모든 운동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알려드린 운동 5가지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다이어트는 식단 조절은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고 건강한 몸을 만들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초보자라면 누구나 자세가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운동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은 있습니다. 속도와 횟수에 의식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천천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살을 빼고 건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처음 생각을 기억하시면서 운동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지와 의욕이 있다는 것이니 오늘 배운 동작을 꾸준히 시간 나실 때마다 바른 자세로 실천해 주신다면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 운동을 위해 지금 바로 운동에 함께하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금 바로 운동이었습니다.